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호병리학 순환장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장애는 크게 국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전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장애가 있습니다. 주요 용어는 학생들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순환장애란 혈액순환이 어떤 병변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나 림프액의 순환이 방해를 받는 병태가 순환장애입니다. 이 결국 순환장애는 세포나 조직 내 산소 혹은 영양소 결핍을 초래하면서 허혈성, 피가 안 가는 허혈성 손상을 유발하고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순환 장애는 크게 네 가지로 사실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체된 거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에는 충혈이 있고요, 울혈이 있고요, 부종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노출은 노출되는 거죠. 피가 질질 노출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출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힌 거죠. 협착이나 폐쇄로 인해서 순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전증, 피딱지, 피딱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외부 물질들이 피 속에 있는 것, 색전증, 허혈과 경색, 그리고 곁순환. 곁순환이라는 거는 피가 막혔을 때, 어디 혈관이 막혔을 때 여기 말고 다른 콜아테랄 다른 데로 이렇게 혈관이 순환이 생기는 걸 곁순환이라고 하죠. 곁순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환자의 아웃컴이 달라집니다. 곁순환이 있으면 그래도 혈액이 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아웃컴이 그래도 곁순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쇼크는 전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순환 장애가 생겼을 때 쇼크라고 합니다. 정체에 의한 순환 장애는요, 출혈, 우혈 이런 게 있다고 했죠. 부종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요. 충혈은요, 동맥이 확장된 겁니다. 동맥이 확장돼서 세동맥이나 모세혈관에 동맥혈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정상은 이렇게 동맥혈과 정맥혈이 조직에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충혈이 됐을 경우 동맥혈이 조직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혈은요, 운동할 때 근육에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흥분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홍조의 원인이 되는 게 충혈입니다. 사실 여기 운동하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것은 병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성염증 시에 충혈이 일어났을 경우는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보통은 그렇게 병적인 의의는 없다. 하지만 우혈부터는 병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컨제스천이라고 합니다. 울혈은요, 정맥혈이 순환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내에 정맥혈이 정체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울혈이 됐을 경우 정맥혈이 조직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국소적으로 만약에 정맥혈이 정체가 됐어. 그러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정맥혈이 정체가 됐지, 혈전으로 인해서 정맥이 폐쇄가 되거나 정맥이 실제로 눌린 겁니다. 컴프레션 된 겁니다. 그럴 때 국소적으로 울혈될 수가 있습니다. 우혈을 전신적인 측면에서 확인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신적인 우혈과 허파 우혈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 다 heart failure, 심장 기능 부전, 심부전하고 관련이 있죠. 심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이게 좌측입니다. 우측입니다. 좌측의 피는요, 어디로 가죠? 전신으로 갑니다. 전신으로 가서 전신으로 갔던 피가 우심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측에 있는 피는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폐로 가서요,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좌심실에 있는 피는 어디서 들어오나요? 좌심실에 들어오는 피는 사실 폐에서부터 오는 피이고요. 우심실로 들어오는 피는 어디서 오는 피죠? 전신에서 오는 피입니다. 만약에 right side heart failure, 우심부전이 생겼다는 것은 우심실의 심박출량, 심장이 박출하는 게 1인데 그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심부전이 생겼을 때는 우심실의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심박출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피가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박출이 안 되니까 여기 남아 있겠죠. 정체가 되니까 전신에서 들어오는 피도 정체가 됩니다. 아니, 길이 막히니까, 우심실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니까 우심실이 가득 차서 못 들어오니까 전신의 피가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비대에 장기가 커지고 복수가 생기고 피하 부종이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울혈이 생깁니다. 반면에 허파 울혈은 좌심실, left side heart failure에 의해 생기는데요. 좌심실의 피는 어디서 오죠? 폐에서 오죠. 근데 좌심실이 전신으로 피가 못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무 피가 쌓이니까 폐에서 들어와야 하는 피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 혈액이 정체가 됩니다. 그것이 허파 울혈인 거고, 결국 폐 혈액이 정체가 되니까 폐가 못 나가니까 부종이 되는 겁니다. 폐부종. 두 개는 나중에 심장 관련한 질환을 배울 때 다시 배우긴 할 텐데, 이 우혈에 대해서 전신 우혈과 허파 우혈의 특징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정체에 의한 순환 장애는 부종, 에데마가 있습니다. 이데마. 요거는 혈관 외 조직의 액체가 지나치게 증가한 상태가 부종입니다. 그래서 수분 이동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데, 혈관에서 나가는 피와 혈관으로 들어오는 피가 달라진 겁니다. 혈관에서 나가는 피가 조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분 이동 균형이 무너졌을 때 부종이 생기고 조직에 결국 수분이 정체가 되겠죠. 요 부종은요 혈구 성분이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색조에 색깔이 변화가 없습니다. 부종은 그래서 조직에 액체 조직이 굉장히 지나치게 증가한 상태인데 혈관에서의 아웃풋이 많기 때문에 조직으로 수분이 정체가 되는 겁니다. 부종액은요 그냥 노출액이 있고요, 삼출액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누출액은 비염증성 액체를 누출액이라고 하고요, 삼출액은 보통 이제 염증성으로 생기는 부종액을 삼출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종의 원인은요 모세혈관에서 정맥압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일어나요? 정맥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우심 부전일 때에 모세혈관의 정맥압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정맥압이 상승했다는 거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많은 거야. 아웃풋이 모세혈관에 아웃풋이 세지니까, 압이 세니까 조직으로 물이 찹니다. 이해가 되죠? 자, 우심 부전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심으로 들어오는 피는 전신에서 들어오는 피인데 우심이 못 나가니까 여기가 지금 정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피가 막힌 거니까 여기에 혈관의 압력이 세지겠죠. 그러면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다. 혈장의 교질 삼투압이 떨어졌습니다. 삼투압은 물을 당기는 힘인데 물을 당기는 힘이 줄어드니까 부종이 생길 수가 있죠. 물이 조직에서 혈관으로 못 들어오니까 물을 당기는 힘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저단백 혈증, 알부민 부족하거나 프로테인 부족할 때, 아니면 신기능 떨어졌을 때, 콩팥 증후군일 때 교질 삼투압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림프관이 막혔을 때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모세혈관 투과성이 항진돼서 구멍이 송송 뚫리니까 조직으로 물이 많이 나갔을 때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종은 국소성이 있고 전신성이 있는데, 국소성은 다리가 붓거나 복수가 차거나 염증성 부종이거나 림프성 부종,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신성은 시스테마틱하게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라이트 사이드 하트 페일러가 있을 때, 혹은 신장 콩팥에 문제가 생길 때 전신성 부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심장성 부종은 보통 복사뼈나 종아리 앞면이 팅팅 붓습니다. 신장에 부종이 생기면 보통 얼굴이 붓죠. 근데 사실 뭐 그냥 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 다 붓습니다. 콩팥도요, 뭐 종아리 앞면 부을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특징적으로 전신적으로 심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종이 생기면 이렇게 종아리 앞면 쪽이 붓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사실 인트로였네요. 큰일 났네요. 국소적인 혈액의 순환 장애를 일단 볼게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피가 났을 때 우리 혈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다시 리뷰하는 게 좋겠는데, 이거 그림 공부 외우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피가 났을 때 지혈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가져온 거고요. 피가 나면 일단 혈관이 수축하죠. 그리고 혈소판이 응집합니다. 여기 혈소판이 막 달라붙어요. 혈소판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혈소판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혈소판 마개가 이렇게 혈관 찢어질 때를 막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혈액 응고 기전이 활성화돼서 혈액 응고가 시작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번 혈관이 손상되고 혈소판이 왔다 갔다 하면은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그랬다는 거는 혈관이 손상되는 거구나, 결국.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일단 혈관이 찢어져서 일단 처음에 손상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혈소판 마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나오고 혈관을 수축하고 혈소판 응집시키고 혈액 응고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관 자체가 손상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소적인 혈액의 순환 장애에는 혈전이 있고요, 색전이 있고요, 허혈이 있고요. 국소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경색이 있고 출혈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혈전 우리가 피딱지인 거죠. 응고된 혈액 덩어리. 혈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피딱지가 혈관을 막고 있는 상태를 그냥 우리가 혈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혈소판 활성 인자가 노출이 되고요. 거기에 혈소판이 부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혈액 응고 기전이 활성화되면서 혈병이 생기는 겁니다. 피딱지가. 그렇죠?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요, 혈소판이 응집되고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을 통해서 피딱지가 생길 수가 있다.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원인은 혈류가 변화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 정체가 되거나 잘 흐르지 않아요. 정지하는 경우. 그리고 와류라는 것은 이렇게 회전 운동에 의해서 소용돌이 흐름,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맥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럼 피가 원래 쭉쭉쭉 잘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혈액이 자꾸 이렇게 막 지네들끼리 여기 와류를 형성하는 거죠. 잘 흐르지 못하다 보니까, 와류가 형성되면서 잘 흐르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당연히 피딱지가 생기겠죠. 피떡이 생기겠습니다.
그 죽상 경화증에 의해서 플락 같은 게 생긴다고 했어요. 플락 같은 게 생기면 피가 이렇게 와류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와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동맥류에 의해서 이런 동맥류에 의해서 와류가 생기면서 혈액이 정체합니다. 그리고 숨무팡이 협착되면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혈액이 정체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혈액이 정체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오랫동안 침상 안정을 하거나 움직이는 게 좀 떨어지거나 그렇죠? ADL이 좀 떨어지거나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 장애가 있거나 심장이 문제가 생기거나 노인일 경우 혈액이 정체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혈류는 변화할 수 있다. 어떤 변화? 정체되거나 와류하거나. 세 번째 문제 원인은요. 혈액 과다 응고입니다. 응고 기전이 과다하게 활성화된 겁니다.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고 2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1차는 진짜 응고 기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혈장 단백질 자체가 조금 결핍되었을 때 혈액 응고가 과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진짜 그것의 문제. 무슨 문제? 응고의 문제. 2차성은요. 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응고가 과다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출산하고 나서 경구용 피임약 먹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암인데요. 흩뿌러지는 전이 되고 있는 약간 파종성의 그런 암일 경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혈액이 과도하게 또 응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혈전은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발생 부위는요. 동맥이 있겠죠. 혈관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동맥 중에 대동맥. 그렇죠. 아이고 동맥 요건 요 유전이라는 건 여기 1차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전. 잘못 써 있네요. 동맥은 경우 대동맥, 큰 동맥, 관상동맥, 심장의 동맥이죠. 경동맥,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맥, 머리에 있는 동맥, 윌리스환 이런 동맥에서 혈전이 잘 생기고요. 아니면 심장에서도 심장 내에서도 피딱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딱지가 심장 질환 생기고 나서 피딱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심방세동 같은 경우 뭐 심근경색증, MI 아니면 심내막염 이런 것들 있죠. 판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심장에 피딱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장기간 침상 안정하고 나서는 정맥혈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다. 색전입니다. 색전은요. 결국 혈전도 포함되는 거긴 하거든요. 혈류를 통해서 온 녹지 않는 이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상태인데 혈전, 색전증, 방금 한 거 지방 색전증, 공기 색전증, 양수 색전증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혈전은요. 동맥계통 혈전, 그렇죠? 정맥계통 혈전이 있습니다. 동맥계통 혈전, 정맥계통 혈전이 있습니다. 동맥계통 혈전은요. 동맥계통 혈전 색전은 동맥혈의 공급을 받는 뇌나 지랑, 뭐 신장, 뭐 이런데, 이런 크게 다리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맥계통에서 생긴 혈전이 어디를 막아? 여기를 막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맥계통에서 생긴 혈전은 어디를 막아? 폐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맥계통에서 생긴 혈전 색전은 정맥의 흐름을 타고 우심에서 허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를 막습니다. 폐를 막기 때문에 폐를 막는다는 것은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사실 위험합니다. 동맥에서 나온 혈전이 동맥계통을 흐르는 색전이 뇌나 지라, 신장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맥계통에서 온 혈전이 폐를 막아서 급사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위험하죠, 사실. 지방색전은요, 지방이 진짜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황색골수는 지방이 많이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뼈가 골절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외상 후에 지방 조직이 굉장히 와해됐을 때 아니면 중성 지방의 그런 작은 미세한 색전이 폐 또는 대뇌 혈관을 막을 때 우리는 지방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혈소판 자체가 지방이 이제 유리가 된 거니까 지방 입자에 부착되면서 혈소판 수가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점출혈성 피부 발진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공기색전은 소량의 공기가 이제 혈장에 혈액에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공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들어가는 거는 혈장에서 쉽게 용해가 되는데요. 100cc 이상의 공기가 들어갔을 때는 위험하게 됩니다. 사실 100cc가 뭐 적진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호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인퓨전 할 때 공기가 다량으로 환자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자 약물 주입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공기색전증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양수는요, 엄마가 애기 갖고 있을 때 양수가 있죠, 몸에. 양수가 이제 분만 중에 양수 성분이 자궁벽에 자궁에도 정맥이 있겠죠. 자궁벽에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 내로 양수 성분이 들어가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망하는 중요한 원인이 양수 색전증입니다. 그래서 증상에는 심한 호흡곤란, 청색증이겠죠, 당연히. 저혈압성 쇼크, 경련과 혼수가 동반된다. 이런 건 사실 너무 일반적입니다. 이런 거 너무 일반적이고요. 뭐 혈전 색전증이 조금 오래 갔을 때 이런 증상이 없겠습니까? 지방 색전증이 오래 갔을 때 이런 증상이 없겠습니까? 공기 색전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증상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허혈입니다. 허혈은 동맥혈이 감소해서 조직에 혈이 흐르지 않는 상태가 허혈입니다. 혈전증, 색전증, 동맥이 딱딱해지거나 협착되거나 막혔을 때 아니면 스파즘 생겼을 때 연축됐을 때 이스케미아가 생길 수가 있고요. 허혈의 진행 속도나 동맥이 얼마나 붙었는지 협착 정도 아니면 어떤 장기가 장애를 받았느냐 아니면 코라테랄 겨순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받는 손상 정도는 다양할 수가 있겠고요. 완전하지 않은 허혈이다 그러면 그냥 세포가 변성되거나 위축되거나 좀 섬유화되거나 아니면 지방 조직으로 바뀌는 그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고 완전한 허혈이다 진짜 그래서 조직이 죽어 그럴 때는 우리 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팍션 경색은요 결국 조직이 괴사된 겁니다. 허혈 때문에 혈관 폐쇄로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포는 혐기성 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젖산이 축적되고요. 결국 에너지 생성이 감소가 되고 세포 독성 물질이라고 불리는 자유 라디칼이 과다하게 형성됩니다. 만약에 조직의 젖산이 축적이 되면요. 조직은 산성화 되겠습니다. 산이죠.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요. 산성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혈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종이 일어날 수 있죠. 혈관 확장은 무조건 혈류 증가 부종입니다. 조직의 에너지가 생성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세포 내외 이온 조성, 왜냐면 우리가 나트륨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온 조성이 변화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세포 종창이나 손상이 올 수가 있고요. 자유 라디칼이라는 세포 독성 물질이 생기면서 세포의 단백 성분을 변성시키거나 DNA나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세포가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색증은 그런 아웃컴이 경과가 일어난다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출혈은 해모리지입니다. 출혈은요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가는 게 해모리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찢어져서 파열성 출혈은요 혈관이 진짜 찢어져서 손상돼서 동맥류가 파열돼서 이렇게 생기는 게 파열성 럽처라고 하고요. 혈압이 너무 세가지고요 혈관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뇌출혈이 파열성 출혈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노출은요 찢어진 건 아닌데 혈관이 스물스물 확장되더니만 모세혈관과 정맥 주위로 적혈구가 나갔을 때 우리가 노출성 엑스트라바세이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염증일 때 이렇게 노출성 출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은요 점출혈, 자색반, 반상출혈이 있고요. 점출혈은 페트키아, 점상출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 출혈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3mm보다 작을 때 이 사이즈가 3mm보다 좀 작을 때 우리 점출혈이라고 하고요. 반상출혈은요 1cm보다 클 때 이렇게 1cm보다 클 때 반상출혈이라고 합니다. 에키모시스. 자색반은요 펄푸라라고 하는데 자색반은요 1cm보다는 작을 때 점출혈보다는 클 때 자색반이라고 하고 이렇게 출혈이 피부에서 보이는 걸 이렇게 점출혈, 자색반, 반상출혈이라고 합니다. 황달 같은 경우는 적혈구가 깨지면서 이제 빌리루빈이 과다하게 많이 생성되면서 황달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출혈이 되면 그다음에 혈흉 흉막각 내에 혈액이 쌓였을 때 혈흉 그쵸? 복강에 혈이 쌓였을 때 혈복강, 관절강에 혈액이 쌓였을 때 관절강 이렇게 혈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피가 당연히 나가니까 빈혈 생기겠죠. 그걸로 인한 쇼크가 올 수가 있고요. 결국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신적인 혈액의 순환 장애입니다. 쇼크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인체 혈액량이 급속도로 감소한 겁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혈액이 조직에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 결국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 그때 전신적으로 쇼크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쇼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량 자체가 줄어들었을 때 생기는 쇼크, 혈량은 똑같은데요.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쇼크, 혈관이 확장돼서 심장이 진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쇼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저혈량성 쇼크는요. 혈액이 양이 급속도로 감소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혈액이 조직에 공급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쇼크죠. 사실 혈액량이 감소하면 두 가지 정도의 보상 기전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혈액량이 감소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신 수질에서 카테콜라민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세동맥과 모세혈관이 수축하겠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압이 또 상승하게 되고요. 정맥혈관이 수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맥혈관이 수축하니까 정맥 귀환량이 증가합니다. 정맥으로 들어가는 정맥에서 심장으로 가는 귀환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보상 기전이 끝나게 되면요, 이제 쇼크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혈량성 쇼크가 처음부터 혈액이 출혈 같은 경우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출혈이 일어난다, 혈액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첫 번째 보상 기전인 교감신경이나 부신 수질의 카테콜라민 분비가 항진돼서 세동맥이나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요. 세포 내에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거죠. 수축하니까 산소 못 가니까, 그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제 혈압을 상승시키려는 보상 기전인 거죠. 그렇지만 이런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보상 기전이 한계에 달하면 쇼크 상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체에 또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두 번째 보상 기전인 신장 콩팥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가 자극이 됩니다. 우리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은 혈액량이 감소했을 때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량이 감소한 거를 신장에서 알아차립니다. 야 레닌아 빨리 나와. 오, 그래? 그럼 안지오텐신과 알도스테론을 자극합니다.
결국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죠. 그럼 알도스테론이 하는 일이 뭐였죠? 신장의 나트륨 제곱수를 증가해서 물을 빵빵하게 채우고 우리 몸에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것들을 분비해서 결과적으로는 혈액량 자체를 증가시키고 수분을 정체시키면서 혈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 기전의 한계로 쇼크 상태가 나중에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보상 기전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한계에 달하면 저혈압, 그리고 빠르고 약한 맥박, 차갑고 창백하고 끈적끈적한 피부, 그리고 심한 갈증, 빠른 호흡, 불안 증세, 이렇게 이제 신경학적인 증세 같은 것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관성 쇼크. 혈관성이라는 거는 혈액량은 정상이나 혈관이 확장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혈관이 확장되면요, 신장으로 가는 정맥 기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혈관성 쇼크는 피가 우리 몸에 분포했어. 그래서 분포성 쇼크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저항성, 레지스턴스가 없어서 혈관에 저항이 없는 겁니다. 혈관이 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항성 쇼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혈액량 자체는 출혈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나 혈관 자체가 확장돼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결국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독소나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말초혈관이 일단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혈관이 확장됩니다. 말초혈관에 혈액이 과량 축적되죠. 이 말초혈관에 혈액이 과량 축적되기 때문에 말초가 따뜻합니다. 우리 혈액이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말초가 따뜻하고 끈적거리지 않습니다. 축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랑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과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뇌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 성격이나 행동이 변할 수 있다. 불안하고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뀌고 그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류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성이 있고요. 이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혈관성 쇼크고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쇼크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막 뭐라 그러지? 강한 정신적 자극이라는 거는 막 심한 통증, 무서워, 너무 공포가 세, 아니면 뇌나 척수에 장애 같은 게 있어서 생기는 신경성 쇼크는 혈관성 쇼크다. 혈액량 자체는 정상이나 다른 문제에 의해 생기는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쇼크다. 심인성 쇼크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심박출량 자체가 현저히 감소해서 전신 장기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 생기는 쇼크. 심박출량 감소입니다. 그렇죠. 원인은 MI나 부정맥 등등 여러 가지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거고요. 쇼크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초기 비진행성 단계. 보상 기전이 있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게 활성화돼서 주요 장기의 관류가 유지되는 시기가 초기 단계. 진행성 단계는요, 이제 순환 혈액량 자체가 좀 감소가 되고요, 조직 관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사성 불균형이 나타나는 시기가 진행성 단계. 가역성인데 비가역성, 이제 끝났어. 생존 불가능해. 세포와 조직 손상이 유발되기 시작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가 비가역성 단계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쇼크의 증상이 보이는 거고요. 안절부절한 거죠. 미치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동공 확장하고 갈증 생깁니다. 동공 확장은 우리가 이제 에피 같은 것들이 막 나오게 이제 보상 기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공이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청색증 당연히 조직에 산소가 안 가니까 청색증 생길 수가 있고요. 그죠. 경정맥 납작해지고 갈증 생기고 점막 건조해지고 차고 끈적한 피부. 하지만 쇼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빠르고 얕은 호흡, 저혈압, 뇌갑 당연히 감소하고 핍력, 문욕, 오줌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쇼크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장음도 이제 모든 게 다 떨어집니다. 오심구토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쇼크 우리가 환자 볼 때 임상에서 쇼크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 진짜 쇼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크는 조금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임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